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7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이 밑에 있는 366.78 라인을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 닿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양봉 만들었고, 화요일에도 살짝 양봉을 만들었고, 수요일에 기준금리 동결 발표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 위에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음봉 만들었고, 목요일에는 더 빠져서 내려왔죠. 하지만 366.78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까지 지지받았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지지받아서 금요일에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이 종료이 되긴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레인지 안쪽에 갇혀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밑에서 올라오는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이 밑에서 프라이스 채널 바깥쪽에서 형성된 이 상향 트렌드를 그 위쪽에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가의 366.78 여기 있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는 요 언급한 세 가지가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심지어 그게 지금 수렴해서 12월 25일, 26일에는 26일부터 이제 장이 열리게 25일까지 장이 안 열리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가게 되더라도 확실한 지지선이 세 개가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장이 그 옆으로 사이드 무브 해서 여기까지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밑으로 떨어지기는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또 트레이더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다수 휴가를 간다고 가정을 하면 장이 크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 보면 일단은 이 영역이 특히 366.78, 379.79 요 사이 영역, 그리고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좁은 영역이 다음 주 내내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뚫고 나와서 컨펌이 되면 이제 여기 닿을 거고, 여기가 확실한 저항선 되고, 뭐 그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전고점 영향 받을 거고요. 뭐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 트리플 지지선 있고, 더 내려온다고 해도 뭐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많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다 해도 351.47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정도 안쪽에서 영역에서 이 장이 이루어지는 정도. 얘네들은 지워줄까요? 그리고 뭐 다른 프라이스 레벨들 지울 것 따로 없어 보이고요.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강력해 보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볼까요? 애플이고요. 애플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장이 월요일에 갭 하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그 CPI 발표 있을 때 살짝 올라가서 다시 194.48 라인 회복했고, 수요일 날 레이트 시전 있고 쭉 올라갔고, 목요일에 그 영향 계속 받아서 더 올라갔지만 도지 만들면서 198.23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도 다시 한번 198.23에서 저항을 받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위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이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도 계속 패러렐 채널처럼 마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전고점이 뚫렸고, 전고점이 뚫려서 하루 더 진행이 돼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일단 전고점이 뚫린 모멘텀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음 주에 뭐 트레이딩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전고점을 뚫는 정도의 모멘텀이라고 할지라도 198.23 라인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새로 만들어진 게 199.62, 200은 아직 못 넘었습니다. 200을 아직 못 넘었지만 조만간 200도 뚫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모멘텀이 워낙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하지만 일단 연말에는 이 영역 198.23 아래 194.48 위 이 정도 영역에서 장이 형성돼서 아마 이 레벨 정도에서 연말 장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산타랠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산타랠리라고까지 봐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막 힘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뭐 그건 제 느낌이고요. 뭐 테크적으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 장 상황 봐서 리퀴디티가 좀 빠진 상황에서 상승장을 노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영역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워야 될 거 좀 지울까요? 지우고 얘도 내려올 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놔둬보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지워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애플장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알파벳 볼까요? 알파벳은 일단 지울 거 먼저 지울까요? 정신이 없네요. 여기도 지우고 얘도 올라가서 어떤 기준선 되게 어려워 보이고요.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도 얘도 없어져 보이고 이 정도는 좀 놔둘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어떻게 또 장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지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하늘색 라인에서 저항받고 떨어져 내려와서 133.74 라인까지 못 갔죠. 뭐 이 사이에 있던 갭은 새로 만든 제미나이의 영향을 받아서 갭 상승해서 올라갔지만 다시 133.74까지 빠져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월요일에 그 밑으로 갭 하락해서 시작을 했고 이 레인지 131.05와 133.74 레인지가 유지가 됐습니다. 다른 주식들하고 다르게 알파벳은 화요일까지도 양봉을 만들었지만 뭐 이렇게 내림세를 보였고 그리고 나서 음봉을 만들었지만 수요일, 목요일 둘 다 약간 하락하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레인지는 계속 유지가 됐지만 다시 금요일엔 그래도 양봉을 만들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양봉이었죠. 올라가는 양봉이 아니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는 양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알파벳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레인지 안에 갇혀 있다 현재. 그래서 이 레인지를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뚫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갭 상승해서 올랐지만 내려오다가 정체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움직인다고 하면 더 빠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확실하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지지선으로 작용될 두 개의 프라이스 랩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아래로 내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33.74가 쉽게 깨질 것이냐?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물론 133.74가 깨져서 모멘텀 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단숨에 138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뭔가 권리적 거릴 만한 지지저항선이 딱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올라갈 확률보다는 조금 더 크게 봐서 뭐 올라갈 확률이 35 정도까지 봐야 되겠죠. 35에 30에 70 올라갈 확률 30 내려갈 확률 70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그 힘을 받아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크고 일단 레인지는 이 파란색 레인지 안쪽 당장 월화는 이 131.05와 133.74 지난주에 있었던 레인지 정도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61.8 라인이
여기서 다시 우리가 만들었던 작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61.8 라인이랑 너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그게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그 전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거기서 다시 반전을 해서 계속 쭉 올라오는 모양새였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 크게 만들었던 78.6% 라인,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쭉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화요일에 CPI 이후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연두색 있는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이때는 레이트 시저 있는데도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더 치고 올라갔지만 도지 만들고 방향 못 잡다가 금요일에 약간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일리 볼라틸리티는 상당히 다른 이전하고 비해서 예전 정도로 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자, 여기 이 갭 상승이 그 LLM AI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하면서 휙 치고 올라갔었던 거였죠. 그래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얘네들하고는 굉장히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상승 모드로 바뀌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이렇게 크게 한 거는 6월 이후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데일리 볼라틸리티보다 다시 적게 9월부터는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되게 빠지는 느낌이었고, 그게 11월까지 계속 연결이 되다가 11월 중순부터 다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좀 더 커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데일리 볼라틸리티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점점 그 움직이는 폭이 좁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일리 볼라틸리티는 큰데 위클리나 먼스리 볼라틸리티는 작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그래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좋아서 트레이딩은 많이 되겠지만 가격 자체는 그게 크게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지지난주에 펼쳐졌죠. 심지어 CPI 레이트 시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 무드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진짜 진정한 상승이냐라고 물으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저항 받아야 되는 포인트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서도 지금 2번 저항 받았고, 금요일 월요일 여기서도 연두색을 뚫고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컨펌은 됐지만 2번 저항을 받았고 겨우 한 번 컨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오름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502.66 라인 아니면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을 딱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 좀 지워줄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아마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502.66까지 닿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밑에서 다시 연두색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레인지 조금 넓게 보면 여기서 78.6 라인하고 502.66 요 라인 정도, 이 사이에서 480.88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가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는 걸로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아래 위 레인지를 확실하게 박아 놓고 이 안쪽에서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도 일단 지울 거 한번 지워볼까요? 얘도 한번 지워주고요. 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죠. 이 밑에 거 아직 살아있고, 얘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을 만드는 트렌드 라인이고요. 확실하게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주식은 지난주부터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어디죠? 비트코인 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1월부터 움직이는 느낌이 살짝 뭔가 쎄한 느낌이 들죠. 뭐냐면 여기서 패러렐 채널 그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그렸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이 각 그 기울기가 이 위에서 여기랑 여기에 기울기랑 맞아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틀 만에 다시 올라가서 일주일 만에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나 싶다가 다시 빠져서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양새. 그리고 그 중간에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막상 딱 그려놓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하고의 각도하고도 되게 비슷해 보이죠. 뭐 살짝 미스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아마존 주식의 움직임을 리드하고 있는 도미네이티드 된 기울기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난번에 그 메타 주식도 비슷한 느낌을 드렸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되게 중요하고 이 각도, 이 기울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밑에까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그래 저기 천천히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각도가 유지된다면 지금 현재 아마존이 로컬 전고점을 뚫었죠. 2022년 8월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고점이라면 뭐 이 정도 내지는 이 정도까지 163, 여기 158.65, 뭐 여기 163.70, 그 다음에 170까지 나아가되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요 기울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오토를 지우고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내년 1월 중순쯤 되면은 159.34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라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나 뭐 엔비디아처럼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아마존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데일리 볼라틸리티면은 오르기도 빨리 오르고 내리기도 빨리 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그리고 이게 퍼센테이지 자체가 높아져 버리겠죠. 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약간 올라가는 롱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보죠. 테슬라 지난주에 이 삼각형 내려오는 게 있었고 올라가는 게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 이 중간에 있는 껴 있어서 월요일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정도까지 가서 레이트 시전 CPI 있으면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방향을 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월요일 빠지고 화요일 빠져서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에 걸렸고 수요일에 레이트 시전 있기 전에 훅 빠져서 내려가 가지고 7슬라 라인 밑으로까지 내려갔다가 레이트 시전 있고 나서 사실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한테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호재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살 때 론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살 테니까. 그래서 레이트 시전에서 금리 인하 방침이 뭐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테슬라는 랠리를 시작했죠. 그래서 랠리를 하고 그 다음날 240.70 라인까지 지지받고 여기서 계속 목요일까지 오르다가 그 오름세가 조금 빠지고 금요일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양봉을 만들었지만 255.16 라인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을 위로 뚫으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뚫고 금요일날 컨펌을 하는 모양새가 됐죠. 그래서 이게 컨펌이 되면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가겠구나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테슬라의 모양새를 보면은 아무리 레이트 디시전으로 향후 이자율이 떨어져서 대출받기가 쉬워져서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해도 과연 테슬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조금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생산에 문제가 있고, 배터리 공급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연 차를 사고 싶어도 줄을 서야 되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실 펀더멘탈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255.6, 여기 16, 여기가 굉장히 강하고 밑에 7슬라 라인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 계속 갇혀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해서 수, 목, 금을 해서 255.16까지 뚫고 올라가가지고 최소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닿았다면 이제는 다르겠네요. 8슬라 라인도 뚫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금요일 날 움직임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테크상으로 이 위에 있는 255.16 뚫기 만만치 않겠다. 이것은 지금 뭐 무슨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닌 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조금 넓게 233.33에서 255.16 라인, 이 라인 안쪽에 있는 레인지에서 향후 뭐 2주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 정도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메타 보죠. 메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라고 하지? 황금 기울기? 메타 기울기가 유지가 계속 됐습니다. 뭐 어디까지 했었냐면 여기 7일, 8일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 위에 지지를 받고 슉 치고 올라갔던 걸로 보이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다시 쭉 빠져내려와서 다시 그 기울기에 거의 근접해서 지지를 받았죠. 그러다 물론 다시 올라갔지만 그리고 나서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에 CPI 이후에 올라갔고 수요일 레이트 시전 하면서 도지 만들고 목요일 날 음봉으로 만든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 날 다시 올라갔지만 목요일 레벨을 쉽게 뚫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는 정도의 모양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려야 될 것은 뭐다?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여기까지 그려도 되겠고 뭐 여기까지 그려도 되겠는데 일단은 여기 정도 그린다고 봐야 되겠죠. 보면 얘는 누구? 잠시만요. 여기 얘를 찍고 봤을 때 얘는 고점이 342.92죠. 342.92. 그리고 얘는 33837. 37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를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파란색은 여기서도 뭐 지지선으로도 쓰였고요. 뭐 이전에서도 작용을 했으니까 이 330.45 라인 중요하다고 보고 이 라인과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그 다음 패러렐 채널도 있고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초록색 라인도 강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선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지선이 있고 위로는 하나 올라간다고 해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전고점 정도로 봐야 될 텐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어떻게 뚫리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면은 이 위쪽까지 갈 수 있고 내려가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지선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라인, 이쪽 안에서 326.20, 343.96 라인 이 정도 레인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그 레인지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깨기가 쉽지 않아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아래와 초록색 그 연두색 326.20 라인 요 라인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쉽게 트렌드 라인 뚫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뚫는 경우도 무슨 매크로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메타는
자력으로 뭔가 트렌드 라인이나 지지 저항선 뚫지를 못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번 말씀드린 그 기울기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레인지, 이 정도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투네이션 도네이션 하는 링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동영상 설명란 거기에다가 링크를 붙여 놓을 테니까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네이션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후원이라고 하던가요? 후원 링크를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뭐 특별히 강한 매크로 발표들이 있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12월 마지막 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트레이딩 주가 되고 심지어 그나마도 일찍 휴가 떠난 트레이더들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리퀴디티가 충분하고 볼라틸리티가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좀 널널하게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 뭐 그런 뉴스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더 뭐 악화된다든지 전쟁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브레이킹 뉴스로 떠서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약간 좀 더 좀 편안하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트레이딩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